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지난해 반값 등록금 시위에 참여했다가 검찰에 기소된 학생이 약 25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값 등록금 국민본부는 민주통합당과 공동변호인단을 발족하고 학생들을 공동변호하는 데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생을 노동 현장이 아닌 학업의 현장으로 돌려보내달라. 지난해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외침은 대학가뿐 아니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곳곳에서 반값 등록금을 촉구하는 집회와 문화제도 열렸습니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이러한 호소는 해가 바뀌었지만 실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국적으로 집회와 시위가 계속되자 검찰은 반값 등록금 운동과 캠페인에 참여했던 대학생과 단체 관계자들 약 250여 명에게 소환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회시위법 위반 등으로 연행된 학생과 시민들에게 약식 기소로 벌금을 부과했던 것입니다. 부과된 벌금은 적게는 15만 원부터 많게는 500만 원까지입니다. 반값 등록금 국민본부가 현재까지 파악한 벌금의 규모는 약 1억 원. 벌금을 부과받은 대학생과 학부모의 수는 약 13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동안 기소된 학생과 시민들을 변호해왔던 반값 등록금 국민본부는 민주통합당 반값 등록금 특별위원회와 함께 공동 변호인단을 꾸려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숭실대학교 4학년 휴학 중인 강혜진 학생은 이미 서너 차례 벌금 고지서를 받았고 기소 이후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지 아르바이트 없이 공부하고 싶어 집회에 참석했는데 부모님께 오히려 벌금 부담감을 안겨드린 것 같다며 마음이 무겁다고 전했습니다. 반값 등록금을 이야기한 저희들에게 100만 원짜리, 7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벌금을 계속해서 보내왔습니다. 저도 받은 소환장만 해도 20여 장이 넘고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정용필 의장도 지난 5월에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월부터 지금까지 변호를 맡아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광철 변호사는 정 의장의 재판이 오는 8월 22일로 예정돼 있다며 여론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이 소환장을 지나치게 남발하고 있고 대학생 기소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적했습니다. 학생들이 반값 등록금 문제 집회에 참여해서 이렇게 기소 및 재판을 받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의 특수성을 헤아려서 기소에도 신중을 기해 줄 것, 그리고 재판에 임해서도 그 학생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깊이 살펴봐 주실 것을. 한편 이번 공동변호인단은 전체 50명 이상의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며 현재 20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당 소속의 변호인단을 적극적으로 구성하고 지원해서 지난해 반값 등록금 운동으로 서울시립대학교가 1호 반값 등록금에 성공했고 전국 몇몇 대학교의 등록금 인하를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이면에는 많은 대학생들이 벌금 폭탄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공동변호인단은 추가로 정식 재판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맡아 변호하고 대학생들의 이러한 억울한 현실을 한국 사회에 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C채널 뉴스 서정민입니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영광원전 6호기의 발전 정지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무리한 재가동을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공동행동은 밖으로 드러난 사고의 원인이 원자로 제어봉 구동장치의 전원 상실에 의한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로 제어봉은 원전의 핵 분열을 제어하는 장치인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를 구동하는 장치의 전원이 상실됐고 그로 인해 제어봉이 핵 연료봉 사이로 떨어져서 발전이 정지됐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공동행동은 휴가철에 전력 수급 여유가 생겼다는 지식경제부 주장에 따라 영광원전 6호기 발전 정지가 전력 수급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전력 수요 관리와 전력 대란을 이유로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이나 영광원전 6호기의 무리한 재가동을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주민들의 종교 자유를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미국 정부가 거듭 밝혔습니다. 지하교회 신도들이 체포돼 처형됐던 사례도 목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무부는 2011 국제종교자유연례보고서에서 국가별 실태를 파악해 이같이 보고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가 허가받지 않은 종교 집단을 계속 탄압하고 종교 활동을 한 사람들을 혹독하게 다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난민과 탈북자, 선교사, 비정부 기구들의 증언을 인용해 북한에서 선교 활동을 하거나 외국 선교사들과 접촉한 사람들의 경우 체포돼 탄압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보고서에서도 북한이 헌법과 법률, 정책 등을 통해 종교 자유를 보호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종교 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을 토대로 매년 세계의 종교 자유를 평가하고 있으며 북한은 2001년 1월 미얀마, 중국, 이란 등과 함께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홍수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유엔 조사단이 방북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8일부터 24일 발생한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8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 동아태 사무소 대변인은 국제기구가 함께 참여하는 신속평가팀을 북한의 피해가 심한 두 지역에 파견키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자연재해로 북한 전역에 사망자가 속출하고 234명이 다쳤으며 특히 23, 24일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평안남도 신양군과 성천군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고 전했습니다. 또 5천여 채의 가옥이 파괴되고 12,030여 가옥이 침수됐으며 62,9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24일에도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7명이 사망하고 농지가 침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 씨가 중국에서 고문을 당했다는 증언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계 언론회가 중국 당국에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국이 국가인권법을 무시한 행동이자 반인륜적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회 언론회는 논평을 통해 중국이 탈북자들의 인권을 위해 수고한 김 씨에게 고문 등의 가혹 행위를 한 것은 중국 인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며 국제인권법의 고문 금지 규정을 위배한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언론회는 또 중국은 이번 사건을 변명하거나 묵살하지 말고 한국과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언론회는 인권은 천부적인 것이지 정치적인 이유나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거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정부가 중국에 대해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을 보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김영환 씨 조사 과정에서 고문한 사실도 없고 합법적 권익을 보장했다고 밝히고 있어 한중 외교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합정동에 위치한 양화진 갤러리에는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비명을 본뜬 탁본과 이 사진을 모아놓은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뿐 아니라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선교사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조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도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고종의 외교 고문으로 독립을 위해 힘쓴 헐버트 선교사와 조선에 온 지 8개월 만에 20대 청춘을 조선 땅에 묻은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명입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사랑했던 그들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조성 122주년을 맞아 열린 양화진 선교사 묘비 탁본 및 사진 전시회에는 한국교회 선교 초기 외국인 선교사들의 감동적인 묘비명 탁본과 그들의 생활상이 담긴 옛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전시회에선 언더우드, 아펜젤러, 베어드 등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와 가족 145명의 묘비 탁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매일 신보를 창간한 베델과 대한제국 애국가 작곡가 에케르트 등 기억할 만한 안장자들의 탁본도 함께 전시됐습니다. 탁본 전시는 한국 교회사에서 흔치 않는 일로 전문가들이 동원돼 작업에만 2년이 소요됐습니다. 양화진 문혜원 관계자는 탁본을 통해 선교사들의 사랑과 헌신이 담긴 묘비 내용을 더욱 자세히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쟁 당시 총탄을 맞아 훼손된 흔적도 그대로 나타나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고 전했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것들을 그대로 본떠서 전시하는 것인데 비석이 만들어진 시계의 모습을 또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런 가장 좋은 역사적 자료라고 할 수 있는데 양화진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의 묘비를 탁본을 떠서 전시한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시회엔 188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말까지 선교사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사진 60점도 선보입니다. 미국 내 역사자료센터 소장 자료와 선교사 후손들이 기증한 사진이 복원 전시된 겁니다. 관람객들은 전시회를 통해
우리 민족의 복음화와 근대화를 위해 힘써온 선교사들의 숨결과 발자취를 되새길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이 나라 사람보다도 더욱더 우리나라를 사랑했던 분들이었고 이분들 덕택으로 참 우리가 근대화를 이루고 그동안의 모든 역사적 순환을 거쳐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룬 그 밑토대가 된 분들이라고 생각하는. 이번 전시회는 1890년 7월 28일에 숨져 양화진에 최초로 묻힌 해론 선교사를 기념해 지난 28일부터 시작됐으며 9월 2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분들의 사상을 또 믿음을 가장 쉽게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그 묘비명을 기억하고 느끼는 것일 겁니다. 이 탁본은 그런 묘비명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탁본 전시회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의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전시된 탁본과 사진 자료들은 DB 작업을 거쳐 추후 연구에 계속 활용될 예정입니다. 묘비에 새긴 한마디는 그 사람이 평생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님들의 묘비명과 사진들을 통해 그들이 품은 우리 민족에 대한 사랑과 선교에 대한 열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주은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다시 혼란 국면에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법적 해석 논란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강행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현직 감독이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회나 사회법에 의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에 대해선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은 선관위와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법적 해석이 달라 이대로 선거를 진행할 경우 혼란이 우려된다며 선거 일정 연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제29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부결하고 선거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법적 자문을 위해 선임된 조대현 선관위원은 법을 변용시키면서까지 치르는 선거에 관여하기 싫다며 선관위원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 선관위원은 위법한 유권 해석을 따르는 자체가 위법이라며 선관위가 장정의 규정을 충실하게 적용해 당선 무효 사태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발표된 방위백서에서 또다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방위백서는 북방 영토, 즉 쿠릴 열도와 독도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남아있다고 기술해 8년째 똑같은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선교 한국 2012 대회가 4천여 명의 청년과 선교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막이 올랐습니다. 콜롬비아 국제대학 총장인 조지 머레이 박사가 성경 강해를 하며 49개 영역별 주제 강의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월 30일부터 시작된 대회는 5박 6일 일정으로 오는 토요일까지 계속됩니다. 기독교 대안학교 박람회가 다음 달 17일과 18일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열립니다. 40여 개 기독교 대안학교 부수와 학교별 프레젠테이션, 기독교 대안학교 졸업생 학부모들의 강의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재단법인 찬송가 공회가 법정 소송으로 21세기 찬송가 출판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는 비법인 찬송가 공회 측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습니다. 법인 측은 지금도 출판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까지 출판이 중단될 일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방은 동풍의 영향으로 구름만 많겠고 한낮 기온도 33도 이상 오르는 지역이 많아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무더운 날씨에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대전 25도로 아침부터 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광주 35도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겠고 강릉은 29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바다에서 2에서 4m로 점차 높게 일겠고 남해 먼바다에서는 오후 들어 3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발생한 10호 태풍 담레이는 오는 목요일쯤 제주 부근 해상에 영향을 주겠는데요. 따라서 목요일 영동과 전남, 제주에 비가 오겠고 금요일은 영동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C채널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한 의견도 적극 청취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